에휴, 씨부를. 에휴. 보이시나요? 제가 봄에 물을 한번 뺐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마철이라 물이 계속 찼습니다. 여기에는 유분 찌꺼기도 되게 많고요, 기름도 둥둥 떠 있고, 와,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철 케이스거든요. 네, 철 케이스의 최대 단점입니다. 네, 식사들 하셨습니까? 비가 계속 며칠 오다가 갑자기 딱 멈춰서 햇빛이 나니까 오늘 아주 그냥 죽겠습니다. 요거 촬영 준비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것도 땀이 뻘뻘 흘리네요. 얼굴 땀 범벅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지금 UDT 컴프레셔를 한 10년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네, 10년 정도 잘 사용을 했습니다. 뭐 특별히 고장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해마다 오일도 갈아주고, 그리고 뭐 에어도 빼주고, 여러모로 이제 관리 상태가 그냥 외형을 봐서는 좀 험하긴 한데, 관리 상태는 상당히 좋아서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 유튜브를 보고서 HPT라는 회사가 상품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컴프레셔하고 좀 모양새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크기도 좀 다르고요. 이게 훨씬 더 커 보이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마력수가 4마력짜리고요. 이건 2.5마력짜리예요. 외형상으로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저소음 컴프레셔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이나 뭐 이런 특수 작업장에서만 많이 사용을 했었죠. 가격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최근에 저소음 컴프레셔들이 많이 보급되면서 나온 컴프레셔입니다. 그래서 소음도 이거보다는 훨씬 작아요. 확실히 작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지금 이거 받은 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 정도 돼서 하루에 한 20-30번 정도 돌아가게 작동을 계속 시켰어요. 작동을 계속 시켜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오일리스죠. 오일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지금 엔진 오일을 들어가죠. 이거는 작동 방식이 복동식이라서, 복동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자동차 엔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진 오일을 그때 교환해 줘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꽂아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도 되게 적고요, 진동도 거의 없어요. 진동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저 창고하고 직선거리로 컴프레셔 있는 위치까지는 30m 정도? 30m 정도 될 거예요. 30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컴프레셔는 실내에 있거든요. 공구함 안에 컴프레셔가 들었는데, 이게 새벽이나 밤이 되면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려요. 가끔 가다가 설잠 자고 있을 때는 깜짝깜짝 깨는 정도의 소음은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거의 소음이 없다시피 해요. 거의 뭐 완전히 소음이 없다는 건 아닌데, 이에 비해서는 확실히 소음이 적어요. 그리고 탱크에 충전되는 시간도 굉장히 짧게 들어갑니다. 이건 한 1분 이상 돌아가는데, 얘는 뭐 몇 초? 한 30초? 30초도 안 돌아요. 한 20초? 그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4마력이니까 그만큼 힘이 좋은 거죠. 지금 보기에 컴프레셔는 이 위에 에어통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리고 위에 모터 힘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도 결정되고 성능도 결정이 되는데, 지금 에어통 사이즈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죠? 이게 훨씬 커 보이죠? 저도 이게 처음에 왔을 때 되게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하고 비교해봐서 무게도 이게 훨씬 가벼워요. 이건 17kg고 이건 25kg거든요. 무게도 가볍고 통도 작아 보이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통이, 이거는 좀 굵기가 작고 좀 긴 편이에요. 관경이 좀 작고 좀 긴 편이고, 얘는 관경이 크고 좀 짧은 편이라서 통 사이즈는 25L, 24L 똑같, 거의 비슷하면 1리터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계략적으로 좀 살펴보자고 한다면은, 얘 전기 먹는 양도, 얘는 1.5kg, 1500W가 먹거든요. 이건 1350W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얘가 마력수가 훨씬 세요. 그 이유가, 얘는 실린더가 하나밖에 없어요. 실린더가 피스톤 엔진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두 개죠. 두 개를 만들다 보니까 확실히 좀 힘을 세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에어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아까 짧게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짧게 돌아가는 이유가, 이건 분당 230L 에어를 생산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120L밖에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25L 채우려고 하면은 2분 가까이, 1분 30초에서 2분 가까이 걸리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계산상으로는
거의 2배니까 한 절반 그 정도면 채울 수 있겠죠. 그 차이가 있고요. 마력수는 뭐 4마력, 2.5마력이니까 마력수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무게도 얘가 17kg, 25kg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에어 컴프레셔의 수분이 가장 중요해요. 수분이 적이거든요. 수분이 최대 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에어 컴프레셔를 쓰는 게 에어건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에어건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타카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예. 타카나 에어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2.5마력 갖고 사실은 에어 공구는 사용하기가 좀 안 돼요. 예, 힘이 딸려서 사용을 못 한다고 보시고, 그거는 한 4마력 5마력 이상 돼야지 사용하는데, 얘는 어지간한 큰 용량이 아니고는 거의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흡기, 페인트를 칠하는 페인트붓이나 뭐 그런 걸 많이 사용하시는데, 여기에는 엔진 오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이따 제가 수분을 제거를 하는 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분에 뭐가 많이 섞이냐면, 수분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 수분에 오일기가 많이 섞여요. 오일도 많이 섞이고 녹도 많이 생겨요. 녹물이 아주 그냥 노랗게 나오죠. 저기 뭐라 그러네, 이거 고무다라 색깔 녹이 나오죠. 이 녹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미세한 분말이 아니고 쇳가루거든요. 결국은 이 녹난 쇳가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에어타카나 아니면 에어공구 이런 실린더에 끼게 되면은 공구를 빨리 고장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죠. 이 탱크가 철로 되어 있어서 항상 그 철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탱크가 알루미늄이에요.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공구상 가서 파는 그 네오디듐 자석이거든요. 예, 되게 뭐 강력한 접착력이 생기는 네오디듐 자석인데 붙죠. 예, 이렇게 딱 붙으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얘는 안 붙어요. 예, 안 붙습니다. 안 붙죠. 여기도 손잡이도 안 붙죠. 예, 여기 모터부에는 붙습니다. 모터에는 왜 그러냐면 코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철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모터에는 붙어요. 그 외에는 다른 데는 붙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안 붙어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녹물이 생기질 않아요. 예, 녹물이 전혀 안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분기가 나오질 않아요. 흡기 뿌리시는 분들 같은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뭐냐면은, 이 수성 페인트나 이런 거 뿌릴 때 유분기가 있으면은 페인트를 쏘면은 그 유분기를 맞아가지고 주변에 페인트가 안 묻어요. 얼룩이 생기죠.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최적의 컴프레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전에는 오일리스 그 무서운 컴프레셔들이 2.5마력하고 1마력하고 가격이 똑같았는데, 얘는 지금 4마력인데도 불구하고 30만원을 안 해요. 이거를 다나와나 뭐 이런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뭐 40만원, 30만원 이렇게 뜨는데, HTT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28만 9천원 밖에 안 해요. 요 헤드는 똑같은 4마력에 밑에 공기 탱크가 9리터짜리가 있고요. 헤드가 2개가 더 겹쳐진 게, 요 모터가 2개가 달려서 탱크가 40리터짜리가 나옵니다. 세 종류가 나오거든요. 세 종류가 가격이 19만원대, 요건 28만 9천원이니까 29만원이라고 했습니다. 29만원. 그리고 40리터짜리는 48만 9천원. 20만원 차이 나죠, 40리터짜리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정에서 쓰시기에는 이 24리터의 4마력짜리가 가장 적당한 사이즈가 아닌가,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했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에어를 쏠 때 얘 같은 경우는 에어가 빠지면은 한 4나 5바 정도에서 다시 이제 보충을 하면서 이 엔진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흡기를 뿌려보면은 약간 뭐라 그러나요? 엔진이 돌 때하고 안 돌 때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일정하게 나가질 않고, 예, 뽁뽁뽁뽁 하고 나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프라모델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9리터짜리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24리터짜리를 사용하시면은 아마 적당한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어 차는 시간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는 한 1분 30초 이상 에어가 차거든요. 그리고 최고 충전 압은 똑같습니다. 예, 제가 요거 영상이 끝나면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입을 하실 때는 일반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HTP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예, 홈페이지는 제가 여기 주소를 달아드리면은 못 누르시니까 고정 댓글하고 밑에 설명란에다가 홈페이지는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박싱은 벌써 뜯었기 때문에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근데 박스가 얘는 일반 박스에 왔거든요. 이런 박스에 왔어요.
얘들로 제조사에서 박스를 버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수리할 때 이 박스에 포장해서 보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바퀴하고 바퀴를 조립할 수 있는 렌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소음기는 제가 먼저 달았어요. 소음기를 달고 두 개가 소음기가 들어있고 바퀴 앞에 고정 지지대하고 뒤에 바퀴 두 개 요런 호수가 두 개 들어있거든요. 호수는 여기 소음기에 보면은 공기 흡입구에 이제 소음기를 꽂아야지 소리가 좀 줄어드는데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꽂으시라고 있는 겁니다. 이 구멍에 꽂는 이유는 이게 멈출 때 소리가 좀 있어요. 소리가 피식 하고 납니다. 그 소리를 엄청 많이 줄여줘요. 그래서 요 호수가 있는 거고 이 호수를 꽂으시고 조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오일리스니까 내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구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오일만 자주 갈아주면 지금 10년 딱 됐는데도 거의 쇠기계처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사용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아야 한 30분, 1시간 그 정도 사용을 했지만은 그것도 매일 사용하는 건 아니죠. 1년 많이 사용해봤자 제가 보기에는 한 100에서 200시간 그리고 저 혼자 돌아가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100시간 정도나 더 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3000시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받으라고 돼 있어요. 거의 보증기간이 3000시간 가까이 되는 거죠. 3000시간이면 매일 1시간씩 돌려도 3000일입니다. 3000일. 8년이 넘게 나오죠. 8년 몇 개월 나오죠. 실제적으로 매일 1시간씩 쓰시는 분은 거의 업자 아니면은 그렇게 사용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타카를 많이 쓰시는 den조 작업을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보통 5시간, 6시간 이상 돌리죠. 그렇게 돌린다고 그러면은 내구성을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면 얘도 1년밖에 못 써요. 건설 현장, 아파트 현장 가보면요. 이런 컴프레셔 내버린 거 되게 많아요. 오일을 많이 집어넣고서 그냥 계속 돌려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망가져요. 한 현장 끝나면. 그러니까 10만원짜리 그냥 한번 사가지고 쓰고서 한 현장에서 다른 현장 갈 때는 또 쇠기계 사갖고 또 넘어가요.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얘도 1년밖에 못 쓰는데 내구성은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정비를 하시면은 3000시간에 또 더 많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탱크도 알루미늄이고 무소음이고 그런 걸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얘보다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2.5마력은 다 중국산이에요. 국내에서 2.5마력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의 몇몇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냥 상표만 따로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국내 메이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중국산인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에서 생산업체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의 무소음 컴프레셔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중국산이긴 한데 기계적인 하드웨어가 많이 차이가 나죠. 이왕 컴프레셔를 처음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런 무소음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교체하시는 분들은 몇 푼 더 주고 무소음에 알루미늄 에어탱크로 된 컴프레셔를 구입을 하면은 활용도가 훨씬 더 높고 다른 부수기제의 수명도 훨씬 길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애지간하면 이렇게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안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제가 직접 구입하는 거 아니면은 리뷰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홍보를 좀 해줄 수 있느냐 저한테 메일이 와서 다른 컴프레셔를 확인을 해봤는데 가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할 것 같아서 저도 이 컴프레셔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입장이고요. 그러면은 충전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밸브가 열린 에어가 꽉 차는 상태인데도 지금 물이 안 빠져요. 녹이 나가지고 막혀서. 제가 봄에 물을 한번 뺐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마철이라 물이 계속 찼습니다. 유분 찌꺼기도 되게 많고요. 기름도 둥둥 떠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철 케이스거든요. 철 케이스의 최대 단점입니다. 지금 공기가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 에어를 한번 빼서 물이 얼마나 깨끗한 물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깨끗한 물이 나와요. 여기 흐르는 물이 깨끗하죠. 지금 2주간 계속 작동을 시켰었는데 보시다시피 철분이나 유분기가 하나도 없죠. 맑은 물이 나오죠. 이게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진동이 거의 없어요. 제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이렇게 장치해 놓으면은 이렇게 막 굴러다니거든요. 작동하는 순간에 가만히 안 있고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굴러다니는데, 이 지금 고무대라가 꿀렁꿀렁 하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잖아요. 예, 그 정도로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쟤는 그냥 완전 기계식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콘덴서도 달렸고요. 이쪽에 보면 솔레노이드도 달렸어요. 예, 솔레노이드도 달렸죠. 유수분리 필터가 얘 같은 경우는 장착이 돼 있습니다. 예, 유수분리 필터가 장착이 돼 있죠. 탁 하나 아니면은 흡기로 물기가 넘어갈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확실히 이게 안정감이 확실히 뛰어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토출 공기 양이나 뭐 이런 것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얘가 일단은 충전이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자, 지금 에어감 8바 근처까지 차 있죠. 여기서 에어를 좀 빼보겠습니다. UDT 한 5바 정도에서 작동을 하는데, 이건 5바가 조금 넘는 상태에서 작동을 하고요. 충전이 빠르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져서 에어가 되게 고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8바)에서 (5바)까지는 떨어지는 속도가 UDT나 이거나 거의 비슷한데요. 5바 이하로 떨어질 때는 속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니까 떨어진 속도가 되게 천천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유지하려고 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UDT는 그냥 4바, 5바 이하로 떨어질 때도 그냥 쭉 떨어져 버리는데,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얘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뭐 가격 차이 한 뭐 10몇만 원 난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컴프레셔보다는 이걸 사용할 것 같아요. 한번 쓰고 버리는 거라면 저거 사용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가정용으로 계속 집에서 보관하면서 사용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사용할 것 같아요. 열도 쟤는 돌아가면은 헤드에 손을 못 댈 정도로 뜨거워요. 거의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뜨겁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완전히 뜨겁지는 않습니다. 지금 풀로 가동한 상태거든요. 가동한 상태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상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쟤는 기계식 작동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기계식 작동을 하긴 하지만은, 무오일이라서 과부하가 걸리면은, 순간적인 과부하가 걸리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솔레노이드나 아니면 콘덴서를 장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온오프 스위치로 전류를 단속하셔야지, 이걸 온 해놓은 상태에서 전기를 꽂아갖고 전기적인 충격을 주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작동상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다른 뭐 중요한 건 없어요. 쟤나 얘나 뭐 사용하는 거는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2주간 사용했는데 생각보다 여기 수분 필터에 수분이 많이 걸러집니다. 생각보다 많이 걸러져요. 근데 쟤는 수분 필터가 없으니까 그냥 뭐 다 토출구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러주는 게 있고 필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점에서는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링크는 설명란이나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